건강검진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유망해 보이지만 많은 검진이 질병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야기합니다.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의 작은 상승을 발견하면 불면증과 불필요한 걱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약물이나 피할 수 있었던 치료법을 찾는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고혈압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상태를 식별하는 검진은 일부 전문가들이 검진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로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위류 검사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책을 다룰 것입니다.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의사가 쓴 이 책은 건강검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의심하며 많은 경우 이 검진이 치료보다 더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검사 결과를 받은 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피할 수 있었던 수술이 시행됩니다. 셋째, 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검사 결과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종종 그것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진으로 인한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의 혈압이 약간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신은 만성 환자가 되어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나 골밀도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가 겪고 있는 정상적인 변화를 따르기보다는 의사의 권고를 엄격히 따르게 됩니다. 저자는 검진이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신화를 의심합니다. 그는 콜레스테롤 검사나 CT 스캔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될 수 있지만 치료가 항상 생명을 구하지는 않으며 검진으로 인한 불안은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걱정해야 하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을 향한 끝없는 추구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사람들을 환자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체중과 같은 몇몇 상태는 실제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과체중을 발견한 사람들은 종종 생활 습관을 바꾸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검사 결과들은 예를 들어 뇌에서 발견된 작은 변화들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약물 의존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검사에서 발견된 미세한 뇌경색과 같은 경미한 상태에 대해 약을 처방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장기적인 치료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그로부터 내린 성급한 결정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혈압은 특정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저 요인을 분석하지 않고 약물로 혈압을 낮추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신체의 방어 기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체중, 혈압, 혈당 수치와 같은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검진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검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사는 열쇠는 검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관주의는 종종 수명을 단축시키는 진정한 악당입니다.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검진으로 인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검진의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은 더 나은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히려 없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기와 같은 질병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고 믿으며 반면에 작은 증상을 무시하는 바보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나친 걱정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경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진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종종 피하려고 했던 문제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건강검진이 해결책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유발한다면 검진 빈도를 재고해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만 그 검진이 생명을 구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모든 징후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디어와 대중 담론에서 너무나 악마화된 콜레스테롤은 사실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수치에 대한 집착은 불필요한 건강 염려를 초래하며 이는 높은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물로 극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의심스러운 주장입니다. 사실 많은 연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더 높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50 정도의 수치는 더 긴 수명과 연관될 수 있으며 약물로 너무 낮은 수치는 혈관벽을 약화시켜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질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식단을 급격하게 조정하면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이나 고기와 같은 음식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고 심지어는 식사에서 큰 희생을 치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식단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진정한 콜레스테롤 신경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의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의사들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활동을 권장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특정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지만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수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적절하게 몸을 돌본다면 우리 몸은 감사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은 수치를 낮추지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 중 많은 것이 부작용을 동반하며 이는 때로는 높은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돈을 쓰면서 명확한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큰 낭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건강검진에 대한 걱정을 멈추면서 즉각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진료와 약물의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대신 여행, 취미,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검진 걱정을 버리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대다수의 경우 건강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검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의 작은 증가를 보고 더 많은 검진, 더 많은 치료, 결국 더 많은 약물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우리가 검진과 진단에 대한 시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다고 해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환자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는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질병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은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검사 결과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절제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검진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 균형 잡힌 식단과 같은 작은 조정만으로도 신체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지표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평소 검진에서 특정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작은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몸이 느끼는 것에 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불안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많은 검진은 건강을 개선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검진의 목적은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그것들이 불안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약간 상승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골다공증과 같은 상태는 전형적인 검진으로 인한 질병의 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의사가 쓴 의료검사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책을 다룰 것입니다. 이 책은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의심하며 많은 경우 검진이 질병을 예방하기보다는 질병을 만들어낸다고 밝힙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많은 정기검진이 불필요한 걱정을 야기하며 피할 수 있는 치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조기검진이 생명을 구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검진 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수술을 받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검진은 더 많은 건강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걱정을 증가시키며 이는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삶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경우 그것들은 반대로 불안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나 검진으로 인한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진단을 받은 사람이 만성 환자로 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검진이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신화를 의심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의 조기 발견도 그렇습니다. 조기 발견을 했다고 해서 항상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니며 검진으로 인한 불안은 실제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압이 오른다는 숫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즉각적인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체는 자체적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의 소폭 상승은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느끼기 시작하며 이는 불안과 종종 피할 수 있었던 치료로 이어집니다. 검진에서 발견된 미세한 이상, 예를 들어 뇌의 작은 미세 경색은 또 다른 예입니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문제가 정기 검사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때로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력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검사 수치에만 집중하는 대신 생활 방식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검진은 체중, 혈당 수치 및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은 검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균형을 유지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관주의는 종종 건강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요소입니다. 검사 결과의 작은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걱정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성급한 진단이나 불필요한 약물 치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인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혈압 상승이나 콜레스테롤 증가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된 많은 상태들은 일시적이거나 신체의 정상적인 변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용과 시간을 들여 건강검진을 받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건강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자는 고가의 검사, 예를 들어 CT나 MRI와 같은 검사가 자주 작은 문제들을 식별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들이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주 건강하게 산다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신체가 스트레스와 불안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열쇠는 균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지만 검진 결과와 진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검진이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식별한 조건들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잘 살고 오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의 몸을 더 신뢰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덜 의존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현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검진 수치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게 두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약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대해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하고 충만한 삶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노년기에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행히도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실천으로도 고령에도 활력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중요한 점은 별표 운동 별표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꼭 격렬한 훈련이나 힘든 루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또는 단순한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무엇보다도 관절과 이동성을 보호해주며 이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또한 정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표 움직임은 곧 3별표입니다. 몸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별표 균형 잡힌 식단 별표입니다. 평생 동안 식단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살코기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신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별표 항염증 식단 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 예를 들어 관절염, 심장질환, 심지어 인지 저하에도 기여합니다. 달기류, 강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그리고 녹색 잎채소와 같은 항염증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면 염증을 줄이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별표 수분 섭취 별표를 유지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별표 탈수 별표는 혼란, 소화 문제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단에 대해 말하자면 별표 의식적인 식사 별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몸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표 의식적인 식사 별표는 음식을 즐기고 색과 맛을 느끼며 식사 시간을 단순한 신체적 필요가 아닌 기분 좋은 순간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방식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이는 신진대사 문제와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별표 양질의 수면 별표 또한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불면증, 잠을 유지하기 어려움 또는 너무 일찍 깨는 문제를 겪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세포 복구 과정을 돕고 신체가 일상에서 받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침 전 긴장을 풀 수 있는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노출을 줄이고 저녁 시간에는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며 명상이나 독서와 같은 이완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적절한 온도로 잠을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노년기에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별표 정신건강 별표입니다. 활발한 정신활동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언어 또는 악기 등 보드게임, 퍼즐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활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표 정서적 웰빙 별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립감, 사랑하는 이해 상실 또는 생활 패턴의 변화와 같은 정서적 도전을 겪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찾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고립감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친목 모임에 참여하거나 예술 수업을 듣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목적 의식을 심어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별표 명상과 마음챙김 별표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나 도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특히 노년기에 그 혜택이 큽니다. 이러한 실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하며 내면의 평온함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신체적 통증이나 감정적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몇 분 동안 명상하거나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삶의 질에 오래 지속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별표 자연적인 접근법 별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에 대해 즉시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트레칭, 물리치료, 침술,
또는 온찜질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치료법, 예를 들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캐모마일 차나 염증을 줄이기 위한 생강은보다 홀리스틱한 건강 접근법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 별표은 또한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 혹은 햇볕을 몇 분간 쬐는 것, 항상 적절한 보호 조치와 함께 이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별표 정서적, 영적 균형 별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는 여러 가지 변화를 동반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고 스트레스와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혹은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이 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마음의 평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별표 호기심과 지속적인 학습을 유지하는 것 별표입니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뇌도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질환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목적 있는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예를 들어 요리, 정원 가꾸기, 또는 심지어 기술 학습과 같은 활동들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회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튜토리얼 같은 디지털 플랫폼도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별표 예술과 창의성 별표 또한 평생 동안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 글쓰기, 음악 또는 춤과 같은 예술적 활동은 정신적,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술은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창의적인 활동들은 휴식의 순간을 제공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별표 기술을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방법 별표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기술 사용을 꺼리지만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모니터링 앱, 신체 활동을 추적하는 스마트워치,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하거나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경고와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채택하면 많은 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피하며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별표 감정지능 별표도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 패턴과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인식은 노년기에 매우 귀중한 기술로 스트레스, 두려움, 슬픔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 지원 그룹에 참여하거나 심리 상담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나 친구의 상실과 같은 인생의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대인관계 별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잃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하고 활발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친구와 가족과 자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고립을 방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현대 생활은 점점 더 우리를 자연과 멀어지게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의 접촉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야외 활동, 가벼운 산책,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 가꾸기는 이동성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감사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3가지를 기록하는 별표 감사일기 별표를 쓰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삶의 도전에 맞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별표 약을 피하는 것이 치료를 피하는 것 별표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약물 대신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요법과 통합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 침술 별표은 오랜 역사를 가진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 완화, 불안 감소, 수면 질 개선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별표 동중요법 별표은 부작용 없이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부드럽고 덜 침습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별표 자연 보충제 별표를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강과 같은 허브나 비타민은 일부 약물에 비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강황은 항염 및 항산화 특성 덕분에 관절염이나 염증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충제를 도입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안 외에도 별표 자가관리 별표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지만 개인 위생을 잘 유지하고 피부를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장수와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을 풀기 위한 목욕, 머리카락 관리, 촉감이 좋고 편안한 옷을 선택하는 작은 자가 관리 습관은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표 유머 감각 별표은 평생 동안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웃음, 장난,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개선하며 심지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이 실제로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친구들과 사회적 모임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등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목적 의식 별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또는 배우자를 잃은 후의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손주 돌보기 또는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장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주의 깊은 관리, 균형,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고 몸을 움직이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인생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와 정신을 전체적으로 돌보고 자연스러운 한계를 존중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팁들이 유용했다면 별표 채널을 구독 별표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노년 건강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